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최근에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K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 금융지주사들에 비해서 ROE가 약 2배가량 높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테마에서 주도주가 메리츠 금융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소통방을 통해서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만 주식이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그런 움직임은 당연히 없고요. 하지만 메리츠 금융지주에서는 현재 PER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6배 후반에서 지금 현재 8배까지도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PER이 10배까지 갈 때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놨고, 현재의 이익 추이로 봤을 때 그 수치는 주가 12만원에서 13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가 작년 초였습니다. 작년 초에 4만원이었고요. 이 주식 한때 지금 1년 전에 2만원대까지 빠졌던 적도 있긴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한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온 모습이고요. 분기마다 적극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실행을 하면서 이 주주와 시장 애널리스트들에게 이 주가 가치 재고라는 부분을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주식을 하다가 한 20%쯤 뭔가에 물려있다, 그러면 원금 될 때까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메리츠 금융지주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사보시라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이 메리츠 금융지주는 금리가 약간 더 높은 채권과 같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기업들이 이 주식을 발행을 하고 상장한 후에 이익이 많이 나면 회사를 쪼갭니다. 회사를 쪼개서 주주들에게는 주식을 살 때 최초 발행 시에 부담해야 하는 그 자금만 받고 그 이후에는 배당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이죠. 그리고 물적 불안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쪼개서 원래 기존 투자자가 투자했던 것만큼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해버리고, 또 쪼개진 회사는 새로 상장시키든가 아니면 분할을 한다는 걸 통해서 주식 가치는 결국 오늘 주식 가치만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내게 되는데, 메리츠 증권은 메리츠 금융지주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화재 증권과 같이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 모범적으로 이 밸류업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밸류업 우등생 메리츠 금융 TSR 58%로 금융지주 3배, 국내 손보사 대비로는 2배 수준이고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함으로써 이 누적 1.3조 원 규모로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했다라는 얘기고, 이 TSR이 뭐냐면 주가 수익률만이 아닌 배당 소득까지 포함한 개념인, 들어간 돈에서 지금까지 내가 번 돈이 얼마냐인데 3년 동안 투자 원금 대비 연평균 58%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고요. 메리츠 금융은 TSR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환원율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밸류업 관련 투자 기회를 고민한다면 최적의 선택지가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합니다. 여전히 7%대라서 매력적이고, 적정 주가가 일단 25년 말 기준 9만원, 그리고 26년 1쿼터 말 기준으로도 9.7만원 수준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게 매일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입니다. 예정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사주를 사는 겁니다. 어떤 주가가 하락이 심화됐을 때 어떤 모범적으로 시장에 쇼잉업을 하기 위해서 오너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예정되어 있음에도 매일매일 그냥 자사주를 사는 겁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에 다달해야 된다는 그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목표치가 만약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미국의 디즈니, 이런 대형 소비재 같은 그런 기업들처럼 이 PER은 고정시켜 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 배당을 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 PER이 10배라는 수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주가를 계속 올려가는 이런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조금 재미가 애매합니다. 국채와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데 맥쿼리 인프라보다 높죠.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같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선택지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PER 10을 적용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면요. 만약 PER이 10에 다다랐다. 그때쯤에는 이익을 24년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하면은 10배여야 되니까 2340억이 단기 순이익이었다라고 치면 죄송합니다. 2조 3400억이었다. 그러면 적정 시총은 23조 4천억이겠죠. 그러면 이 금액에서 주주환원 금액 2340억에서 평균 배당 일부하고 절반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고 그리고 주주환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주수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지분율이 55%고 적정 주가가 13만 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10을 맞췄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25년에도 순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가가 10에 맞춰서 이 가격에 거의 같은 가격이죠. 고정된 채로 거래가 된다면 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대주주 지분율이 59%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주주환원을 한다고 해서 오너가 손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PER이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올라오더라도 계속 이 이익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대주주도 주주니까 개인 투자자만 주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계속 있다는 것이 이 주주환원 정책 이 모델이고요. 대신 이 부분은 다 똑같은데 시가총액이 다릅니다. 시가총액을 10을 적용한 게 아까 봤던 24조 원이고요. 만약에 PER을 10을 가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면 이 16조 원 떼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적정 주가가 9만 원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즉 요 두 금액의 차이가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룸이다. 다만 이 시기가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6년에 올 수 있고 27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판단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4일에 발표했던 기업가치 제고의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후 한계 투자 수익률과 밸류에이션 수준, 자본 비교해서 자본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주환원 확대의 내용이 아니라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자본의 효율적 배치 면에서 상세한 계획을 공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25년까지 연결 단기 순이익이 50% 이상 주주 환원율 유지하고 10배 미만일 때 주주 환원, 10배 이상일 경우에는 배당주로 환원, 26년 이후에는 자본 배치 계획에 따라서 환원 규모를 결정하되 주주환원 성향을 5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회사의 ROE가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의 수익률이 자본 대비 수익률이 20%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우리나라 다른 금융지주의 수익률이 9에서 10%거든요. 거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 20%로 번 돈 중에 총 단기순이익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회사가 이 돈을 댔을 때 50% 정도, 이 10%의 수익률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수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메리츠 금융지주의 최저 예상 수익률은 10% 정도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번 돈 절반 중을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해서 지분율로 돌려주는 이런 정책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렇게 배당을 하고 주주환원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돈을 벌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가 이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ROE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추세로 장기적으로는 ROE가 낮아질 것으로 봐야 할지라고 회사에게 물었고요. 회사는 현재 ROE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몇 가지 변수에 달려있다. 우선 자본이 늘 것이기 때문에 분모가 증가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자본이 증가하면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이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자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서 자본 증가에 따른 항구의 이익 감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5개년 평균 22%고요. ROE 하한선을 10%로 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내면 철저히 보상해서 임직원의 이해를 주주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상장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투자하는 과정에서? 없죠. 이
조정호 회장님이 오너인데 사남이죠. 회장도 아닙니다. 회장도 아니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부회장 외부에서 선임한 경영인이 하고 있죠. 즉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연에 엄청난 지분율을 늘려가면서 배당을 받는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편안하게 담아가셔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털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화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